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지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요. 아마 심리로 보면 상당히 위축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그런 개별 그런 그 급등주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도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종목으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지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를 보면요, 오늘 마이너스 0.17%, 그러니까 거의 보합 수준이죠. 2484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99%, 83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대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거래 대금을 보면 이제 거래 대금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고 그러면 시장의 힘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래소 오늘 거래 대금이 여기 보이시죠? 12조 2천억입니다. 어제 13조 6천억에 비하면 다소 조금 줄어든 감은 있지만 최근 시장이 약세장으로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소 쪽으로 좀 모양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코스닥이 좀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보면 9조 7천억이죠. 코스닥이 아마 10조 이하로 내려간 거는 한 달 만에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17조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이 9조 7천억인데요. 코스닥 쪽이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됐고 반면에 거래소 쪽은 안 좋을 때는 5조 6조 거래 대금이 이렇게까지 갔었습니다. 오늘 12조 정도면 그래도 거래소 쪽은 시장 볼륨이 많이 좋아졌고 거래소 쪽으로 조금 힘이 이렇게 좀 쏠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그래프 특징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상단 추세선, 여기 아직은 무너지지 않았다. 요 상단 추세선을 이번에 힘있게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거래대금 말씀드리면서 거래소 쪽으로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에 확 띄죠. 거래대금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쪽 시장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수급이라는 건 수요, 이렇게 시장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전에 제가 2000포인트 초반일 때 시장의 불안감만 이렇게 팽배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고 그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월봉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요 한 10년 넘게 이 추세선을 깨지를 않았었다. 절대 이 밑으로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다. 바닥권이라는 걸 믿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바닥권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때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코로나 특수 유동성이죠. 특수 조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돈들이 저금리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올린 건데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박스피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고 그러면요. 우리 시장이 최근에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길게 봤을 때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요. 미국 시장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우만 하나 표를 보죠. 다우 월봉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우리가 횡보하고 있을 때 박스피를 보여주고 있을 때 다우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줬습니다. 우리가 모양이 이렇죠. 다우가 이렇게 꾸준히 올라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우리 시장이 조금 이렇게 디커플링 되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 시장이 좀 급등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과하게 오른 건 아니다. 그동안에 좀 덜 반영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과열됐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이제 시작 수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과열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이제 그래프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특히나 아주 10년 동안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오른 게 없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겁먹을 거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이 이렇게 힘이 보강이 되고 있다.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세가 워낙 과했습니다. 35% 정도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거래소가 한 15% 정도 올랐고요. 근데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분의 1 대체로 이렇게 조정받는다고 봤을 때 지금 조정은 정확하게 정석대로 가고 있다. 과한 조정이 아니다. 겁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요 밑에 51선 거래소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51선 정도에서는 하락이 좀 저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겁먹을 거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샀습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 1,400억, 그러니까 3,6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개인들은 아직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2,400억 정도 매도 우회했는데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들 그동안의 그 추이를 한번 제가 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요, 긴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매도 우위는 아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 지금 그 수급 추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이 거래소만 봤을 때 970억 매도 우위했지만 3일 전에는 2,800억, 1,500억, 3,900억, 1,600억 여기는 한 2조 정도 되죠. 2,300억, 1,800억, 7,000억, 6,800억. 최근 10일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 우위했다. 오히려 거래소만 따졌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고 외국인들 매수세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요. 코스닥은 조금 달라요. 코스닥을 한번 보면은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조금 다르다는 양상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자 우위로 계속 오늘도 1,400억, 1,000억, 1,500억, 2,300억 코스닥은 팔고 있고 거래소는 사고 있고요. 개인들은 코스닥은 사고 있고 거래소는 팔고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들 보세요. 코스닥 오늘도 1,400억 샀죠. 2,000억, 1,700억, 2,400억, 4,800억. 근 한 달간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계속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꾸준히 추세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특징은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혀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코스닥은 개인들, 거래소는 외국인들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추세를 보면요, 이제 신용 이쪽 그 대출이 조금 그 개수가 조금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면에서 급매물들이 좀 쏟아지면서 코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들 매수세는 왕성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51선 정도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하락을 좀 저지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객예탁금인데요. 이 고객예탁금 지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개인들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돈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작년은 1년 내내 20조 이상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최근 한 달 정도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조 3천억 정도까지 지금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는 급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장의 에너지가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가질 것이다. 요 한 50일선 정도에서는 반등이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고객 예탁금 지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가 지금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그 신용융자금이 좀 과도하다 이런 것보다는요. 코스닥 쪽에 지금 10조 이상 몰려 있고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급등을 했던 급등주 쪽으로 이렇게 신용이 그쪽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쪽이 좀 이제 급락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20조 4천억이라는 거는요. 이틀 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마 신용이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지금 자기 자본 대비 한 100% 정도가 신용융자 그 한도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몇몇 증권사들은 신용을 이제 금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용이 좀 줄게 되면 그런 얘기들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용이 최고로 많이 됐을 때가요. 3,300포인트 찍었을 때 2021년 그때 25조 정도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조니까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아마 이제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신용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은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최근 보면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거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또 하이브나 이런 아주 큰 주식들이 모양이 좋은데 아마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쪽으로도 돈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증시 주변 자금 MMF도 금년 초에 한 40조가량 늘었다가 최근에 한 10조 정도 빠져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으로 하는 저 지표는요. 굉장히 높다. 지금 188조인데 연초에 대비했을 때 한 200조까지 40조가 늘어나서 200조까지 넘었다가 지금 한 10조 정도 빠져나갔지만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수급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그렇게 걱정할 그런 시장은 아니다. 수급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가 이렇습니다. 어제 1% 빠졌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죠. 전체 종목들이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이제 그 중소은행들 이쪽 그 디폴트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모양이 좋지가 않죠. 거래량으로 봐도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에너지가 상당히 고갈된 그런 시장 같습니다. 아까 이제 다우산업 제가 월봉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근한 1년간 지금 모양이 좋지가 않지만요. 다우는 월봉으로 보면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주 우상향 각도도 굉장히 컸고요.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여기까지는 못 간다고 그래도 이 정도는 올라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했을 때 우리 코스닥이 1위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오르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지금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 오른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반영이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스닥도 모양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제 1.9%, SP500 여기도 어제 1.5%. 고점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음봉을 길쭉하게 내면서 꺾이는 모양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습니다. 모양이 아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가능성 그런 얘기 때문에 하루에 막 40몇 프로가 이렇게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도 오늘 0.7% 마이너스입니다. 대만 0.03%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요 50일선도 깨고 내봤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보다 안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해 이렇습니다. 항생 안 좋죠 모양들이. 심천 우리 코스닥하고 비슷합니다. 중국 본토 시장입니다. 마이크론 관련해서 중국에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기술주 위주로 이렇게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독일 플러스 0.05%인데 여전히 유럽은 좋습니다. 프랑스 그래서 신고가 내면서 유럽 시장은 또 미국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최근에 이제 신용이 많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신용이 바닥이면서 또 반면에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 몇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그동안에 제가 소개해 드렸던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이렇게 현대차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까?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신용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 지표. 현대차가 신용이 많이 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요. 요 까만거든요. 그렇죠?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신용은 반면에 이렇게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징이다. 근데 현대차 좀 이따 제가 외국인 추세도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하이브도 최근에 그 주가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이 이 주가거든요. 하이브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신용은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현대차하고 하이브 두 개 그 모양이 비슷하죠. 주가는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신용은 많이 털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이 종목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현대로템도 아시다시피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신용은 이렇게 바닥으로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종목 현대차, 하이브,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 세 종목은요. 신용이 바닥까지 털리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외국인 매수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100만 주 샀는데요. 이렇게 얼른 보셔도 100만 주, 100만 주, 100만 주 이렇게마다 한 1000만 주. 요 밑으로도 계속 샀습니다. 기관들도 이렇게 몇십만 주씩 이렇게 매일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20만 주 팔기는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쌍끌이로 사고 있다. 현대로템.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 번씩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조정 없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그 수급에서 빠질 때 이렇게 굉장히 그 급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팔고 싶은 사람들 팔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루씩 빼주면 모양이 더 좋다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은 아주 조정을 멋지게 받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그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 추세선이 단단하죠. 그다음에 요 거리랑 보십시오. 요게 전부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아직은 걱정이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도 이제 대형주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15만 주 샀습니다. 20만 원짜리니까 15만 주여도 2만 원짜리로 따지면 150만 주 산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기관들도 어제 30만 주, 오늘 8만 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신용은 바닥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기관하고 더불어서 매수 우위하고 있다. 또 하나 하이브도 거의 비슷해요. 최근에 한 3일간 이렇게 팔고는 있지만요. 요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기관들이 최근에 한 3일간 이렇게 매수 우위했고 근데 그 전에 하이브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보십시오. 한 10일 전에 이렇게 많이들 샀습니다. 근데 하이브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신용은 바닥이라는 얘기죠. 신용은 바닥이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추세적으로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 하이브, 현대로템 이 세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가 그 SPG는 그는 1년 넘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그 신용은 바닥이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고 있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하고 패턴이 비슷하다. 다만 주가가 그 종목들에 비해서 전혀 못 오르고 있다. 이런 특징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근 10여일 동안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하죠. 기관도 지금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팔면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은 어떤가 이렇게 보면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SPG는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습니다. 그러죠? 최근에 살짝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신용이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신용 매물이 털렸다는 것은 최근 시장에서 신용이 과다하다 그래서 말들이 많은데 그런 악재를 다 털어버렸다는 얘기죠. 수급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4만 원에서부터 여기가 얼마입니까? 지금 2만 한 7천 원 됩니까? 한 30%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악의 경우에 한 51선 정도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SPG가 다른 그 개별주하고 조금 다르게 신용이 많이 털렸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게 조금 특징 같아요. 그래서 SPG는 좀 다른 면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현대차, 하이브, 현대로템 이렇게 급등한 종목과 더불어서 SPG가 좀 특이하다 이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좀 사로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요 51선 근처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사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로봇 관련주는 어쨌든요. 앞으로 좀 얘기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다들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SPG는 그중에 수급에서 좀 특별한 면이 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하는 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신용이 많이 털렸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요. 다시 SPG 그동안에 수익을 내고 팔으셨던 분들 다시 지금 조금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CS 윈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후에 지금 3일째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하고 최근에 이 추세를 벗어나서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를 넓은 시각으로 보면 환경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재생에너지주도 그런 흐름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지만 또 빠질 때는 같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여기 21선이 단단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를 21선만 이렇게 지켜준다 그러면 살아있는 주식이다. 생명선, 그 다음에 심리선이다. 그래서 21선 위에서는 매매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CS 윈드는 조정은 받았지만 아직 그래프 모양이 살아있다. 추세선이 살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도 CS 윈드는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이 한미 글로벌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미 글로벌도 보면은 장중에 그 변동폭이 워낙에 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위아래로 큰 폭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저점에서만 사면 단기 그 반등도 이렇게 가능한 단타도 되는 종목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CS 윈드도 제가 이렇게 추세를 이어드렸지만은 한미 글로벌도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반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근한 7개월간 횡보하거나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다음에 요 매물 집중대 여기죠. 여기를 이렇게 힘있게 뚫고 나갔는데요. 그 뒤로는 위로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 않다. 이런 것들이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3분기 중에 서울에서 설명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설명회 그 자체보다는 왜 서울에서 설명회를 할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글로벌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 7개 정도 프로젝트를 따놨다고 그래요.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옴시티 이 관련해서 앞으로 또 이 얘기가 한 번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고 이번에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점 매수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중에 현대차, 그 다음에 하이브,
현대로템 이 세 종목은 사실상 지금 시장의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배터리 소재주가 시장을 끌어왔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엔터 대표주 하이브, 그 다음에 방산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로템, 그 다음에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현대차, 이 세 개 종목들이 공통점이 신용이 바닥이고 개인들 신용이 다 털렸다. 급매물들이 없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아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종목 말씀드렸고요. SPG가 종목이 조그만 종목이긴 하지만 그 같은 특성을 지녔더라.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형주하고는 달리 30% 정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나 또는 가격 면에서 다시 좀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들도 제가 또 이번 주 이제 또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제가 봤을 때 51선 정도가 단기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랬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의 51선 지금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모든 증시 지표가 지금 살짝 이렇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을 그렇게 불안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